네, 오늘의 주제는 원포인트 레슨은 주식 투자의 첫 번째 스텝이죠. 첫 단계. 바로 종목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과연 종목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제 주식 초보자분들은 아예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종목 발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탑 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큰 거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텀업 방식이라 그래서 이제 밑에서 위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탑 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황, 미국이나 유럽이나 글로벌 시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국내 시황도 보고요. 우리나라도 해외에 맞춰서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에서도 어떠한 산업군, 업종이 좀 활발한가, 전도 유명한가를 분석하고요. 그다음 그 업종 내에서 그 섹터 내에서 어떠한 기업이 지금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자 성장성이 높은지 이런 식으로 크게 분석하고 점점 좁게 분석하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바텀업 방법입니다. 바텀업 방법은 반대로 오히려 기업을 먼저 분석합니다. 재무 분석을 하고 성장성이 있고 이 회사의 가치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발굴합니다. 기업 분석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산업, 섹터 그거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의 섹터는 얼마큼 성장할 것인가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라고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로벌, 세계에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분석을 하는 방법이 바텀업 방법입니다. 종목 발굴의 성향이 매매 성향에 따라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좋다라는 정답은 없지만 저한테 맞는 방법은 탑 다운 방식으로 저는 종목 발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추세 추종을 선호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글로벌 시황 분석부터 합니다. 네, 현재 뭐 미국 주 전 세계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뭐 경기 침체가 되는가, 아직도 여파가 있는가 이러한 것도 전 세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야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가장 빠른 V자 반등을 보이고 있어요. 역대 경기 침체 대공황 때보다도 빠르게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회복하는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전 세계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각국의 모든 정부랑 중앙은행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보면서 시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뭐 폐쇄하니까 바로 정부에서 혹은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역대급 양적 완화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파른 V자 반등 회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실물 충격 자체가 조금 완화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려가 됐던 게 기업들의 신용 위기였거든요.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돈이 안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부도설이 나겠죠. 한 개가 부도나면 줄줄줄 이렇게 부도가 나게 되기 때문에 그 신용 위기가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였는데 오히려 각 중앙은행들이 기업들의 CP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 한 이후부터는 좀 진정이 되면서 신용 위기가 좀 차단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V자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11월 3일 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미국 국민들한테 지지율이 좀 많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많이 죽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엄청나게 증가했었고 그것을 본인이 책임을 지기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금 중국한테 다 넘기고 있고요. 중국을 계속 공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재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유가 장기화가 될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산유국들의 재정 악화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부분은 신흥국에 있어서 경상 적자가 좀 확대된다. 그래서 신흥국은 약간 상승 모멘텀이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유럽 연합이 최근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겠다. 뭐 전기차로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큼 지원하겠다. 파격적인 지금 전기차 지원 정책을 지금 회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하고 있는지를 글로벌 시황을 분석하는 게 첫 번째고요. 제가 그다음에 원하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라고 분석을 해야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를 먼저 겪었습니다. 중국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크게 번진 상황이었죠. 하지만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지금 방역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산 진단키트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출량이 엄청납니다. 마스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는 중국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지만 품질면이나 그 나라의 네임밸류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코로나19 때 외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지수가 50% 가까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한국은행 주요국들과의 통화 수합을 빠르게 체결하면서 3월 19일 날 발표 동시에 저점을 찍고 나서 그때부터 서서히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빠른 대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낭 지원금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받아서 지금 내수 시장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나 수출 기업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산업 자체가 자동차 산업도 있고 석유 산업도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지금 작년 대비해 봤을 때 마이너스 70%, 40% 이렇게 좀 크게 수출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반도체는 한 15%가량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업별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금 어떤 게 수출이 늘어났고 줄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도 정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산업군을 지금 예산을 확대해서 육성할 것인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발표했었죠. 한국판 뉴딜 정책. 될 수 있으면 모든 산업을 디지털화 시켜서 AI 혹은 뭐 자율주행 같은 그러한 모든 걸 디지털화 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주도를 잡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세워서 그 뉴딜 정책 안에 또 그린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산업 확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향후 전망성이나 성장성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과정들 덕분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떠한 테마 섹터가 괜찮겠구나라고 선별을 합니다. 업종을 선택하는 거죠.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신성장 동력,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언택트 시장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많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를. 지금 미국도 공장이 가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 공장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인 테슬라가 공장을 가동했는데 주문량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아서 지금 24시간 이 가용 인원을 전부 다 가용을 해도 지금 모자라다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주문이 많이 있는 상태고 유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연합 자체가 지금 전기차 지원 정책을 빠르게 확대시키면서 국가 산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최근 들어서 강력하게 상승했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최근에 지난달까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가장 트래픽이 높았던 게 게임 분야입니다. 게임. 집에서 게임만 하니까 게임 회사 매출이 분기 매출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수요가 높게 있고요. 그래서 게임 산업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이죠. 중국 양회를 하면서 지금 5G,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 집중 육성하겠다. 800억 위안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가 중국한테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회사들, 여기 기업들이 당연히 제품을 생산하고 만들 때 부품들이나 부자재들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 우리나라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 섹터에 있는 회사들을 찾고 그다음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방한을 한다. 라고 지난번에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2분기 내에는 방문하지 않을까, 방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은 그동안의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이 한한령을 강력하게 했었죠. 3년 동안 굉장히 그 관련된 산업들이 힘들었었는데요. 한한령이 좀 해제가 된다 그러면 화장품이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 산업에서 한국 화장품 굉장히 또 핫하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미디어, 이러한 섹터 산업군들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투자를 계속하겠다. 10년 동안 133조 원을 투자한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시총이 지금 한 290조 원인데 삼성전자가 그중에 133조 원을 10년 동안 비메모리 산업,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를 코로나가 경영을 악하게 했지만 그래도 확대를 한다. 시장은 안 좋지만 확대한다라고 발표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투자 확대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산업군이 굉장히 좋구나, 어떠한 산업군이 전망이 밝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이제 찾는 겁니다. 당연히 기업을 찾을 때 필요한 게 현재 그 섹터에서 시장 점유율을 얼만큼 하고 있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눈여겨보면 좋고요. 탄탄한 거래처, 삼성이나 SK나 뭐 현대나 이렇게 대기업의 탄탄한 거래처를 갖고 있느냐도 굉장히 눈여겨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업종에서 시장에서 크기가 얼만큼 커질 것이냐, 시장에 따라서 그 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캐파가 얼만큼 될 것이냐도 눈여겨봐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년 연속 적자의 기업인지 혹은 시장에 성장성이 없는 그러한 시장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보시게 되시면 그런 기업들을 좀 걸르시면 되니까 리스크 차원에서 걸르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어떠한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느냐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재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재료가 노출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에 삼성이 투자한다라는 호재성 재료가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섹터군에서 어떠한 종목이 얼마만큼 많이 움직였느냐, 수급이 굉장히 좋았느냐, 매수세가 얼마만큼 셌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기업을 선정하시는 게 종목을 선정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업을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산업군 자체를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봤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산업으로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SFA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냥 반도체 액정 표시 장치, 그 다음에 뭐 후공정 분야의 반도체 조립 테스트 패키징하는 업체인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업체에다가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만큼 안전한 탄탄한 거래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여기 투자에 확대한다는 거에 대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저는 탑픽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GS그룹의 반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을 생산을 하고 있고 각종 필름 제품들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거래처는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향 매출이 굉장히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현대차가 최근에 손잡고 2차 전지에 기술 발전에 공유를 하고서 협력을 하자, 신기술 공유하자 이러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삼성향 매출이 비중이 높은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고 상승세가 거셌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탑픽으로 SFA 반도체,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식으로 탑 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추려서 발굴해 놓고 기술적 분석으로 적절하게 매수 시점 혹은 손절 시점 이런 걸 선정해서 목표 시점까지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략하게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세한 전달에 대해서나 교육을 원하시면 노란톡 메신저죠. 참여 방법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정진 대표 혹은 진수성주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입장하시고 들어오시면 교육과 함께 종목도 말씀을 드리고 리뷰도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자세한 내용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